자, 생명보험주, 그리고 LCD, BLU 제조, 사료주. 저희 앞에서도 얘기를 했던 종목군들과 또 겹치기도 하는데 다 정말 중요한 종목들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보험주 오를 것 같냐. 어제 네. 블루웨이브 효과로 미국에서도 금융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도 보험주 오르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다가 누가 그랬어요. 어제 눈이 진짜 많이 와가지고 네. 사고가 많아서 네. 손보사는 많이 손보사. 오르지 못할 것이다. 보험주도 오르겠냐라고 했는데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험주들이. 네, 오늘 근데 손보주들도 오늘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예.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생명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민감하죠. 그러니까 즉 상관관계라고 하잖아요. 예. 즉 금리와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거의 1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예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금리가 상승하게 오르면 되면 주가도 보험자가 상승하고요. 반드시 오르고. 네,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주가도 하락하고 거의 뭐 비슷한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금리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즉 금리 인상기에는 이제 보험사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금리 하락기에는 이제 보험사들의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관관계가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어제 이제 민주당의 블루웨이브가 이제 실현이 되면서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1%를 넘어섰습니다. 예. 큰 폭의 이제 금리가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장기물이 이제 상승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즉 이제 미래에 이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금융주들이 어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당장의 뭐 금리 인상에 뭐 나설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은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이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가 지금 0.5%는 네. 사실상 실효 하한선에 도달했다라는 예. 멘트를 했거든요. 예. 워딩을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기서 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즉 이제 0.5니까 0까지는 0.5bp가 남아 있잖아요. 즉 그렇지만 0.5bp를 내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없다. 여기서 더 내려도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 말이거든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 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바닥권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즉 앞으로 오를 리만 나왔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서 결국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기업이 생명보험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생명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게 그래요? 가져야 관심 될 가질 시점이에요. 그렇죠. 시점이 그런데 아닐까 말씀하셨듯이 기준금리가 올라야 본격적으로 보험주가 오르는데 지금 사실 아직 저금리 기조가 2, 3년 동안 이어져서 그 유동성으로 시장 오를 것이라고 FOMC 회의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제는 어떤 모멘텀 때문에 금리가 일시적으로 올랐을 수는 있어도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물론 바닥이니까 오르겠죠. 근데 당장은 사실 저금리 기조가 시장의 환경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험주 관심 가는 게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사실 순환매 차원 정도가 아닌가라는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좀 다소 뭐 이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즉 이주열 총재도 금리를 예측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향후 경기 상황에 흘러갈지 따라서 모르니까요. 조절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금리, 즉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상승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금리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또 금리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재차 지금 1로 지금 재차 도달했다는 점에서 과거 이제 또 코로나 팬데믹 같은 2차 팬데믹이 다시 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좀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 즉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점진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예.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주도 마찬가지고 또 네.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점에서는 뭐 주가 밸류에이션도 거의 뭐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 그렇죠. 부분에 낮죠, 예, 아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외받았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금리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향후 이제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베팅으로 좀 투자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포트폴리오에 한 몇 % 정도 비중으로 보험주 넣으시겠어요? 보험주뿐만이 아니라 예. 보험주 또 은행주 금융. 같이 이제 뭐 보험, 바스켓으로 해서 뭐 포트폴리오의 비중 한 10% 정도는 충분히 뭐 가져가셔도 예. 좋을 만한 시점이 아닌가. 증권주도 포함이 됩니까? 증권주는 또 반대죠. 증권주는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조에서 네. 수혜 업종이잖아요. 네네.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주식시장이 또 이제 좀 출렁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되면 증권주는 또 실적이 상당히 지금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 금리 인상기에는 증권주는 제외하고 보험과 이제 은행주 위주로 좀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장 맞는 것 같아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